파라과이와의 대전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. 이제 2포트, 3포트를 가는 거 여기하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홍명보호의 제대로 된 평가전이 될 수 있어요. 두 가지 의미인데 우리 선수들, 우리 전략 이런 걸 평가할 수도 있고 홍명보가 월드컵에서의 이게 있을 것인가 평가받는 어찌 보면 좋은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동네 축구형 용만이. 네, 자, 안녕하십니까.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. 오늘 그 월요일인데요. 저희가 뭐 예정대로 나가지 않고 오늘은 좀 하루 땡겨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유가 내일 있을 파라과이전 얘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게 좀 다들 아시겠지만 좀 복잡하더라고요. 포트 2냐 3냐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 브라질과의 경기에 있어서 워낙 좀 안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뭐 우려의 얘기도 있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 좀 두루두루 해보고 동네 축구형 나온 저 넋두리와 함께 희망적인 얘기도 좀 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예. 브라질의 5대0 발렸죠. 예. 뭐 그 얘기는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했으니까 뭐 핵심적인 얘기만 좀 몇 가지 하자면은 저는 이날 5대0도 5대0인데 전체적으로 한국 축구가 10대1이 났다.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. 예. 언더 20세 대표팀이 이제 모로코전에 2대1 패배를 했잖아요. 예. 제가 이 경기를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모로코전의 경기가 굉장히 무기력했죠. 물론 모로코가 잘해요. 지난 그 월드컵에서도 4강에 올랐던 팀이고 사실은 2대0 쭉 끌려가다가 뭐 루스타임에 하나 넣어가지고 승패는 이미 물 건너간 그런 상황이었죠. 그래서 언더 20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16강 가면은 뭐 우리 세계 16강 잘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준우승까지 했었고 언더 20세에서는 조금 강세를 띄워왔었는데 이날 16강 패배는 좀 아프다. 그리고 23세 언더팀 아시안컵 준비하는 팀이죠. 여기에 이제 배준호라든지 양민혁 이런 선수들이 함께 가서 사우디 4대0으로 또 대패를 했어요. 그래서 2대1, 4대0, 5대0이니까 와 11대1이네요. 예. 그래서 이날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 소식들을 접하고는 축구 좋아하는 형으로서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. 예. 심한 얘기로 이제 동생부터 형까지 좀 두드려 맞았다.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. 근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제 한국 축구의 미래와 연결이 되니까요. 앞날이 걱정되니까요. 저는 이제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축구 계속 재미있게 보고 싶고 이날 그 5대0 진 경기를 두고는 뭐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죠. 이스타도 그렇고 리춘수, 뭐 페노, 달순에도 그렇고요. 뭐 다 유체 이탈, 의미 없는 0대0, 5대0 패배, 대책 없는 브라질전 전방 압박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? 이게 썸네일이에요. 예, 브라질만 만나면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? 3-4-2-1 전술이었나요? 그죠? 근데 아무튼 3백 요 전술을 다시 한번 그대로 쓰면서 지난번에 이제 브라질하고 하기 전에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할 때 너무나도 잘했잖아요. 근데 여러 가지 좀 느낌이 있어요. 왜냐면 멕시코는 좀 그렇다 쳐도 미국은 요즘 엉망이에요. 포체티노가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여기저기서 지금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. 거기 2대0 이기고 멕시코 2대2 비기고 온 게 어찌 보면은 그게 다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예.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. 브라질은 다르거든요. 제가 봤을 때 세계 랭킹, 피파 랭킹 한 10위 선 10한 5위까지는 어너더 레벨이에요. 거기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발릴 수 있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. 뭐 그러면 그에 맞는 전술과 전략이 필요한데 A 플랜이 안 통하면 B 플랜, C 플랜이 과연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선수만 똑같이 갈아 낀다고 그 자리에 뭐 옌스 넣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면은 뭔가의 전술적인 변화가 있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는구나가 있어야 되는데 하려고 하는구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. 우리 선수들 실수한 거는 뭐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우리보다 더 뼈저리게 아픈 게 선수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더 곱씹고 더 이를 악무는 게 선수들이니까 이날 있었던 뭐 선수들의 실수는 얘기할 게 없는데 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말 그대로 평가는 쟤네 잘해 우쭈쭈쭈쭈 쟤네를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의 문제점을 평가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고쳐지기 위한 노력 없이 다 드러났다.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이제 내일 있을 경기 저희 좀 서두가 길었는데 파라과이와의 대전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. 파라과이는 우리하고 이제 2포트, 3포트를 가는 거 싸움을 파라과이 아니라 그 에콰도르는 2포트, 3포트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호주도 그래요. 1.1점 차이. 그러니까 포인트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가운데 1포인트, 2포인트는
이건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 파라과이는 랭킹이 우리보다 현저히 낮습니다. 이런 것 같아요. 피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한 15위, 그러니까 16강이라고 칩시다. 그 안쪽은 레벨이 달라요. 그 안쪽 중에서도 저 상위 10위 안쪽은 진짜 완전히 더 다르고, 거기는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10번 만나면은 거의 다 진다고 봐야죠. 예. 그래서 우리가, 그런데도 예를 들면 포르투갈, 뭐 독일 가끔 잡는 거는 축구의 의외성과 그거는 굉장히 영리하게, 그리고 끈끈함으로, 그리고 선수 한두 명의 어떠한 기지와 기술로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곤 하거든요. 그러한 것들 그 위의 수준이 아닌 보통 한 15위, 17위 여기부터 한 40위거든요. 솔직히 그놈이에요. 이게 피파 랭킹은 지역별로 이렇게 매겨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혼탁하다,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,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, 파라과이도 우리하고 했을 때 우리가 안심은 할 수 없는 팀이다. 왜냐하면 파라과이가 그 일본이랑 했는데 2대2 비겼거든요. 일본 끌고 다녔어요, 스코어상으로는. 여기 그리고 뉴캐슬에서 뛰던 그 알미론 있잖아요. 이 친구 아주 볼 잘 차거든요. 고메스도 이제 브라이튼에 있는 이 선수 이렇게 한 골씩을 넣었고, 2대1로 쭉 끌고 가다가 94분에 우에다 한 골 넣어가지고 겨우 일본도 비겼거든요. 파라과이가 약하잖아요. 요즘 경기만 놓고 봐도 최근 10경기에 5승 4무 1패예요. 근데 1패가 월드컵 예선전이었거든요. 브라질에 1대0으로 아깝게 졌어요. 근데 우리가 브라질에 5대0 졌잖아요. 근데 1대0으로 진 거 보니까 파라과이 굉장히 잘하거든요. 파라과이 몇 위입니까? 37위예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피파 랭킹이 그닥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고기 선에는요. 그러면은 충분히 질 수 있거든요. 우리가 비길 수도 있고. 근데 이거 홈에서 우리보다 순위는 낮은데 세다? 여기하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홍명보호의 제대로 된 평가전이 될 수 있어요. 진짜 말 그대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. 두 가지 의미인데, 우리 선수들, 우리 전략 이런 걸 평가할 수도 있고, 과연 이 홍명보가 내년에 어느 정도의 월드컵에서의 이게 있을 것인가 평가받는, 어찌 보면 좋은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에콰도르하고 호주가 문제인데, 에콰도르가 멕시코랑 할 겁니다, 아마. 멕시코 저희가 비겼죠. 근데 왜냐면 3경기까지 우리가 보더라고요. 그 다음에 포트 결정을 하는데, 우리는 파라과이하고 하고, 그 다음에 잡혀 있는 게 볼리비아예요. 볼리비아 우리가 어떻게든 해봐야 되고, 그리고 아프리카 팀이거든요. 근데 아마 가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요 세 팀, 그리고 이제 내년 3월에 아마 그 유럽 원정이 있습니다. 그게 다예요. 그렇게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월드컵을 하는데, 유럽 원정 가기 전에 우리가 포트 결정전에서 요 세 팀인데, 일단 코앞에 있는 파라과이가 만만치 않은 팀이다라는 거고, 캐나다랑 하잖아요. 캐나다는 아무래도 좀 한 수 아래거든요. 뭐 캐나다, 볼리비아 놓고 봤을 때 캐나다가 좀 물론 주최국이지만 좀 더 약해요. 그렇게 되면은 에콰도르가 우리를 뒤집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. 월드컵 예선 끝나면은 이제 다 끝이다. 우리는 월드컵 간다 였는데, 포트에 있어서 우리가 2포트 받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 기회다 라는 거거든요. 이제 왜 1포트, 2포트를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라는 건데요. 이런 거거든요. 1포트에 있는 팀들은 뭐 다들 아시는 그 어마어마한 팀들이고, 우리가 이제 2포트에 가면은 같이 2포트에 있는 팀들하고는 안 하니까. 근데 2포트는 어떤 팀들이냐면 독일, 왜 여기 있어 얘네, 모로코, 이런 팀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, 우리가 이제 최악의 경우 3포트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1포트에 있는 팀들 있잖아요. 뭐 프랑스, 스페인, 아르헨티나, 이글랜드, 브라질, 이런 팀들은 하나 들어오고, 그 다음에 2포트에도 콜롬비아, 우루과이, 뭐 덴마크, 이런 까다로운 팀들이 있거든요. 요거 안고 4포트에 가 있는 팀이 또 이상한 팀들이 있어요. 4포트에 이탈리아, 가나, 튀르키예, 이런 팀들이 있어요. 여기 이렇게 우리가 한 팀 되잖아요. 이거 난리가 난다 라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포트를 사수하는 게 아무래도 내년에 맞닥뜨릴 이 월드컵에서의 조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싸움이다 라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내일 경기가 참 중요한데, 파라과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뭐 상당수 있고,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. 할만해요. 조금 우리가 지난번에는 또 확 올라가지고 역시 우리의 대표팀은 또 달라 뭐 이랬었었는데, 브라질에 한 대를 제대로 맞고 지금 전체적으로 휘청거렸는데,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,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고, 또 파라과이 딱 알맞은 호적수가 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무장을 하고, 우리 대표팀의 한 가지 장점은 또 할 때 하는 선수들이 해줘도 있고,
할 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. 하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내일 경기를 좀 보고 싶습니다. 예. 좀 장황하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. 아무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포트 2 이거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또 이겨야 되고, 무엇보다 또 그리고 급격히 좀 식었어요. 대표팀에 대한 어떤 언론 그리고 팬들의 그 냉소적인 평가가 있는데 이것도 반등을 시켜야 돼요. 예, 그런 기운이 참 중요하거든요. 축구는 기로 하는 겁니다. 사실은 딱 축구장에 들어가면 느끼는 게 있거든요. 그게 굉장히 올라올 필요가 있고,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신뢰를 또 회복을 해야 돼요.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니까. 그렇습니다. 뭐 3백 같은 시도도 좋고, 경기 중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, 전술 전략을 좀 더 가져오고,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골도 코너킥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한 방을 먹었거든요. 근데 그런 거 나오면 안 되거든요. 어떻게든 우리가 세트피스 전술도 조금 잘 가다듬어서 여러 가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 아마 앞으로 내일 경기 말고 한 2개, 한 3경기, 한 10경기 안쪽으로 보고 바로 이제 월드컵이에요. 그러니까 몇 경기 안 남았으니까요. 그래도 보면서 우리 선수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예. 자, 내일 있을 파라과이전 기대를 하면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